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이펫 상담소 윤쌤입니다. 고양이의 잘못된 배변 습관은요, 사실 웃어 넘길 수 있는 그런 종류 문제는 아닙니다. 같이 사는 우리 집사 입장에서는요, 상당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아, 이걸 정말 키울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까지 들게 만들어요, 진짜로. 고양이 스프레이는요, 오줌을 싸는 배뇨 행위와는 명백히 다릅니다. 자, 오늘은요, 입양 후 처음 실내 배변을 시작하는 아기 고양이부터 갑작스럽게 대소변을 못 가리는 어른 고양이까지 화장실 교육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가? 일로 와. 숙달된 조교가 비싸야죠? 고양이의 잘못된 배변 습관은요, 사실 웃어 넘길 수 있는 그런 종류 문제는 아닙니다. 같이 사는 우리 집사 입장에서는요, 상당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아, 이걸 정말 키울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까지 들게 만들어요, 진짜로. 고양이가요, 고양이용 화장실을 이용 안 하고 실수를 하기 시작하는 이유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여기에는 수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전용 화장실을 지나쳐 다른 곳에 대소변을 보기 시작한다면요, 질병이나 집안 일상의 변화에 의한 스트레스, 혹은 여러분이 만들어둔 화장실이 싫어서거나 아니면 화장실까지 가기가 불편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든요, 고양이는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몸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는 우리가 유추하고 찾아내서 교정을 해야만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부터 할 일입니다. 먼저 아기 고양이의 화장실을 교육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물론 아기 고양이들은 알아서 화장실을 대부분 잘 가리는 경우도 있지만 가르쳐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고양이는 평균적으로 4주 정도에 들어서게 되면은요, 엄마 냥에게 화장실 매너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용변을 고온모래나 흙 위에 보고 꼼꼼하게 덮어서 적으로부터 자신의 냄새를 숨기는 일종의 생존 요령을 배우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 기간에 충분히 엄마 냥에게 화장실 사용 요령을 잘 배운 고양이는요, 가정으로 입양이 되어서도 아무런 문제 없이 화장실을 잘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은요, 너무 일찍 엄마와 떨어져 입양된 아이들은요, 종종 화장실을 사용할 줄 모르는 경우가 있어 이 경우에는 우리가 처음에 사용 요령을 가르쳐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화장실을 이용할지 모르는 아기 고양이에게 화장실 사용 요령을 가르치실 때는요, 먼저 높이가 낮은 7cm 미만의 낮은 화장실을 임시로 사용하여 작은 고양이가 쉽게 드나들 수 있는 그러한 화장실을 준비해 주셔야만 합니다. 어른 고양이 화장실 말고 아주 나트막한 화장실을 준비해 주시고요, 새로 입양한 아가를요, 화장실에 올려놓고 고양이가 부드러운 모래의 감촉을 느끼게 해줍니다. 화장실에서 뒹굴고 놀더라도 그냥 두시고 스스로 충분히 놀고 나올 때까지 그대로 두어 화장실과 또 모래에 일부러 친숙하게 해줍니다. 그러면 안 돼 이러고 소리를 지르거나 자꾸 빼주면은요, 화장실을 별로 안 좋아하고 두려운 감정을 느끼게 되면 더욱더 안 되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요, 며칠 동안 아침에 일어났을 때와 그 다음 밥을 먹은 직후에 바로 화장실에 데려다 놓고 대소변을 보게 해줍니다. 한 번에 성공하는 고양이도 있는 반면에 한 달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될 때까지 해주셔야만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요, 벌을 주거나 소리를 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한 번이라도 화장실 안에서 벌을 주시거나 야단을 치거나 놀래키거나 소리를 친다면은요, 화장실을 나쁜 기억과 연관하게 되어 다시는 그 화장실을 사용을 안 하게 될지도 모르며, 또한 집사에 대한 신뢰 역시 잃어버려 다시 친해지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다음 두 번째, 성묘가 갑작스레 소변을 실수하기 시작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질병적인 요인을 배제했다면요, 고양이 소변 실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소변을 다른 곳에 두는 건지 아니면은 스프레이를 하는 건지요. 먼저 스쿼트 형태가 있습니다. 스쿼트 형태는요, 사람 스쿼트 이런 형태랑 똑같죠? 스쿼트 형태는 그냥 소변을 다른 곳에 화장실을 사용하듯이 누는 행위입니다. 주저앉아서 소변을 넣는 겁니다. 그냥 그거는요. 소변의 양은 정상 소변의 양으로 한 곳에 흥건히 고인 그런 형태의 소변 양을 보이게 됩니다. 이런 종류의 소변 실수는요, 건강상의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이런 갑작스런 고양이의 소변 실수의 원인은요, FLUTD 같은 비뇨기계 질환이거나 관절염 같은 통증성 질환인 경우가 70% 정도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우선 가까운 병원에 데려가셔가지고요, 건강검진을 먼저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원인으로는요, 다묘 사육 가정이라면은 고양이 간에 문제가 있지 않은지 한번 살펴보셔야만 합니다. 다른 고양이가 화장실 사용을 방해할 수도 있고요, 화장실의 위치가 다른 고양이의 매복에 좋은 막다른 곳이어서 사용을 안 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즉 갑작스레 고양이 간의 관계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요, 그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는 어떻게든 분쟁을 풀어주시던가
새로운 화장실을 실수하는 장소에 하나 더 추가해서 화장실을 만들어 주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은 화장실을 쓰기 편하고 안전한 장소로 옮겨주시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원인은요, 그냥 다른 곳을 화장실로 정한 경우입니다. 별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단지 집사가 그렇게 사용하라고 일부러 만들어 놓은 화장실이 마음에 안 들거나 위치가 마음에 안 들거나 너무 지저분하거나 왠지 불안하다고 느껴서거나 아니면은 화장실 모래의 재질이 마음에 안 들어서일 수도 있고요. 새로운 침대나 이불이나 카펫 같은 새로운 화장실이 어쨌든 쓰기도 편하고 무언가도 마음에 들기 때문에 그쪽에다 소변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새 화장실이 더 마음에 든 경우죠. 이 경우는요, 기존의 고양이 화장실을 더 매력적이고 사용하기 편한 화장실로 인식을 시켜주려고 최선의 노력을 해보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의 고양이가 실수한 부분은요, 고양이 화장실 냄새 제거제를 사용하여 완전히 냄새를 지우시고요, 펠리웨이 스프레이도 그 위에 뿌려서 소변의 흔적을 최대한 지워줍니다. 화장실의 위치를요, 고양이가 조금 더 사용이 편한 위치에 하나 더 만들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래도 가급적 냄새가 없는 고운 벤토나이트 형태로 바꿔줘 봅니다. 충분히 새로운 화장실이 침대나 이불보다 더 편하고 더 좋은 화장실로 인지되도록 위치도 모래도 바꾸어주며 화장실의 크기도 더욱더 큰 것으로 해줍니다.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프레이 형태 실수라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변 실수와 스프레이는 형태가 조금 다릅니다. 고양이의 스프레이 행동은요, 고양이가 자신의 페로몬이 듬뿍 담긴 오줌을 오랫동안 남겨서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일종의 대화의 수단입니다. 대개는 자신의 영역권을 주장하기 위해 전단지를 붙이는 그러한 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는 내 땅, 여기는 내 길, 여기는 내 영역, 이렇게 전단지를 붙이는 행위죠. 고양이 스프레이는요, 오줌을 싸는 배뇨 행위와는 명백히 다릅니다. 오줌을 넣을 때는요, 주저앉아서 스쿼트 자세로 놓지만은요, 스프레이는요, 네 발을 꼿꼿하게 서서 꼬리를 수직으로 정확히 세우고 목표물을 정확히 조준하여 오줌을 수직으로 휙 하고 흩뿌리게 됩니다. 이때는 눈을 약간 개슴츠레하게 뜨는데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스프레이는 수직적인 공간, 즉 벽이나 가구에 하기도 하지만은요, 그냥 바닥에 한 줄로 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줌이 바닥에 있더라도 웅덩이를 이루지 않고 가느다랗게 흩뿌려져 있다면은요, 이것은 배뇨 행위, 즉 소변 실수가 아니고요, 마킹 행위입니다. 스프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스프레이는 대부분 심리적인 이유로 발생합니다. 그리고 자주 발생하는 장소는 있지만은요, 딱히 장소가 고정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주로 중성화가 안 된 고양이의 스프레이는요, 본능적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행동에 들어갑니다. 하지만은요, 만약 중성화가 안 된 고양이가 이런 스프레이 행동을 하기 시작한다면은요, 주로 영역권에 대한 심한 불안을 느끼면 이런 행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즉 무언가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고 얘는 느끼는 거죠. 낯선 고양이가 창밖을 어슬렁거린다면은요, 창가에 스프레이를 하기 시작하고요, 이때는 침입자에게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내 영역이다, 더 이상 접근하지 말아라, 이런 거죠. 새로 산 가방이나 옷, 가구에 스프레이를 한다면은요, 자신의 영역에 새로 생긴 물건에 대한 불안감을 느껴 그래서 하는 행동입니다. 만약 새로운 고양이가 들어오는 스프레이 행동이 나타났다면은요, 이것은 새로운 고양이와 영역권을 놓고 갈등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다묘 가정에서 갑자기 누군가 스프레이 행동을 시작했다면은요,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여도 치열한 전쟁이 시작되었음을 여러분은 감지를 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했을 때 역시 낯선 공간에 자신의 영역을 표시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열심히 스프레이를 합니다. 새로운 손님이 왔을 경우 자신의 영역에 침범한 침입자에게 스프레이를 하기도 합니다. 보호자의 옷이나 신발에 다른 고양이의 냄새가 묻어 있다면요, 스프레이를 통해 낯선 냄새를 덮어버려서 지워버리려고 하기도 합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스프레이를 하고요, 자신의 영역권의 안전함을 확인하려고도 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스프레이 행동은요,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지만 결국은 고양이의 영역권 보장과 불안한 마음을 달래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 고양이가 스프레이를 시작했다면은요, 무언가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하시고 빠른 시간 안에 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은요, 여러분의 집안은 엉망진창이 될 것입니다. 스프레이를 시작한다면은요, 그것은 화장실에 대한 불만도 아니고요, 건강상의 문제도 아닌 심리적인 문제가 생겼음을 감지하시고요, 스트레스나 갈등, 불안감을 잠재우시려고 정말 다양한 시도를 해보셔야 됩니다. 이런 불안감이나 스트레스를 잠재우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는 제 영상에서 설명해 놨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스프레이를 하는 곳에는요, 고양이의 합성 페로몬 제제인 펠리웨이 스프레이를 뿌려주시고요, 집안 곳곳에 펠리의 훈증기 타입도 꽂아 넣으셔야만 합니다. 고양이 간의 갈등이 원인이라고 생각되시면은요,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해주셔야만 합니다. 결국 스프레이를 막는 것은요, 내 고양이가 느끼는 불안감의 실체를 확인하고 그걸 해결해 주려고 노력을 하셔야만 합니다. 스프레이는 결국 고양이 영역권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한 불안감의 표출입니다. 결국 모든 종류의 소변 실수는요, 문제 행동이고요. 이런 문제 행동은 다 각각의 원인이 있으며 개별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해 주는 것이 고양이 화장실 교육의 기본이 됩니다. 생각보다 어렵죠? 자, 어떠세요? 강아지와는 많이 다르지요? 단순히 화장실을 다시 훈련을 통해 가르치는 것이 아닌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하는 그러한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 여러분 꼭 인지하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은 고양이의 소변 실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이펫 상담소 윤쌤입니다. 감사합니다.